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요, 대입 개편안 등 최대 입시의 향후 전망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각 전형별 입시 결과와 수능 영향력 분석 등을 통한 현황 확인, 그리고 대학별 정시 전형 세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준비 전략 수립까지 이 세 가지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회를 이끌어갈 분을 모시겠습니다. 체육대학 입시를 바라보는 남다른 시각으로 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KT의 허문환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올해 입시 설명회 준비하면서 좀 집중해서 준비한 부분은, 다른 데서는 못 보는 정보들을 보여드리자, 여기 와야지만 알고 가실 수 있는 걸 설명을 해드리자 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고, 저희가 설명회 영상을 매년 게시를 하긴 하는데 좀 중요한 정보들은 많이 가려서 게시를 하니까 오늘 비 오는 날에 힘들게 오신 거 꼭 보람 있으시도록 제가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료를 보시다 보면 숫자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숫자가 나온다고 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건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보고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 정도만 보시면 확실히 받아들이시기가 좋으실 거고,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형 일정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체육계열 학과도 똑같습니다. 일반 계열하고 똑같이 수시와 정시로 선발을 하고요.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과 그리고 이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전형이 되겠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이후에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육계열 모집 인원만 써놓은 거고요. 서울권 수시 모집 인원이 총 666명이죠. 이 수도권 대학 모집 인원 1,478명 더하면 2,144명,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시를 보면 서울권의 가나다군을 합치면 764명. 이 수도권이 이제 경기, 인천을 포함한 건데 800명이 조금 넘죠. 다 더하면 1,577명. 비교해 보면 수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게 수시 전형에 체육 특기자 전형이 포함이 돼 있죠. 체육 특기자 전형이라는 건 고등학교 3년 안에 운동 선수로서 경기 실적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오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특기자에 해당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을 좀 배제를 시켜보면 인원이 확 줍니다. 서울 경기권 수시 모집 인원 1,274명, 정시가 1,577명. 정시가 더 많아지죠. 비율로 따지면 44대 56 정도. 그런데 서울권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인서울대학에 가야 되니까 비율을 따지면 서울의 수시 전형 27%, 정시 전형 73%, 7대 3 정도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면 수시 전형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꼭 정시까지 병행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끝내고 싶지만 끝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모집 인원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오늘도 설명의 내용도 수시 내용도 포함은 돼 있지만 정시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하실 수 있게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3, 고1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처음으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 2028학년도가 되면 이제 현행 대입이 많이 바뀌게 되죠.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일반 계열 학과를 기준으로
현재 대학에 가려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수시 전형이 사실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있는데 일반 계열 학과는 실기를 보질 않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고사가 좀 좌지우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제를 시켰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교과 등급 내신이라고 하죠. 내신 갖고 학생들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에 우리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비교과 활동까지 서류 평가를 통해 선발을 하는 전형이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입이 개편이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평가를 할 것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 역시도 내신이랑 서류 말고 또 이 서류 평가하는 요소에 다른 요소들이 포함이 될 거고, 현행 실시하는 면접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강화된 면접을 실시할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측의 근거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내신이 현행 체제에서 개편이 되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된다. 이건 많은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내용이고, 당연히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내신이 변별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얘기고,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면 약해진 내신 변별력을 뭘로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걸로 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시면 위쪽에는 있는데 아래쪽에 없는 게 표준 편차라는 게 있죠. 표준 편차가 이제 우리 학생들 시험 보면 점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인데, 저 표준 편차 값이 작으면 좀 특목고 자사고 같은 학생들끼리 성적에 대한 경쟁이 좀 심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이제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약한 일반고는 표준 편차가 뭐 20 정도 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보고 대학에서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게 좀 중요한 지표였는데 사라지게 되면 표준 편차를 대체할 다른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될 수도 있고 과목의 평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습니다. 표준 편차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없애진 않았겠죠. 별로 그렇게 중요도가 있지 않은 지표였다. 어디에? 학생을 평가하는데. 사실 이 대입 전형이라는 게 우리 학생의 개인 역량을 평가하는 거지,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를 갖고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측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요소들 말고 내신 등급이 일단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되 이 약해진 변별력을 보완할 장치는 바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 과정 평가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얼만큼 이수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학생 A, B가 있죠. 1등급을 받은 과목의 수가 B 학생이 하나 더 많죠. 이런 경우에 사실 당연히 B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총 이수한 과목의 수를 보면 A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걸 놓고 적은 과목을 이수했지만 1등급 받은 비율이 높은 학생을 더 높은 평가를 줄 것인가, 아니면 많은 과목을 이수하는 와중에도 1등급을 취득한 과목의 수가 비슷한 학생을 더 좋게 평가할 것인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 총 이수 과목의 수는 같습니다. 근데 1등급을 취득한 과목의 수가 C 학생이 하나가 더 많죠. 그럼 당연히 C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두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B 학생은 우리 학과에서 권장하는 선택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C 학생은 권장하는 선택 과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1등급 취득을 많이 한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줄 것인가, 조금 덜 취득을 했지만 학과에서 원하는 방향의 선택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좋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치화 시키기가 좀 어려우니 좀 정성 평가라고 하죠.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거 정량 평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좀 평가하는 절차가 들어가서 약화된 내신 변별력을 좀 보완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본인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과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권장 선택 과목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들으면서 최대한 좋은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게 관리를 해야 이 수시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내신 등급과의 교과 평가 외에 면접이 강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2028학년도에 대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수시 모집에서 면접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 면접인데, 첫 번째가 창의적 문제 해결, 두 번째가 융합적 과제 수행, 세 번째가 분석적 주제 토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면접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방식이 어떤 건지 보면, 자, 예시 문항입니다. 서울대에서 직접 발표한. 자, 이 포항에 가면 아름다운 도시죠. 제 고향. 바다가 있는 포항에 가면 상생의 손이라는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을 가지고 실제로 이 동상은 손밖에 없거든요. 이 동상이 전신 동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전신 동상은 키가 몇일까요? 라는 게 이 면접의 질문입니다. 이 손의 크기를 갖고 전신 동상의 크기를 추측해 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이 방법을 고안을 하겠죠. 뭐 일반적인 인간의 신체 비율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자유의 여신상이나 이런 전신 동상에 빗대어서 비교를 해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답을 도출해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이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인데, 이 과제들을 쭉 보시면 일단은 본인이 직접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낼 거냐,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했을 때 약점은 없냐, 약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라.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에 대해서 융합적으로 사고해서 정책 제안이라는 결론을 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제시문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에서 한 의과대학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로 면접 점수가 최하위권인 학생들을 50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선발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 뭐 의학 박사 취득한 비율을 보면 면접 점수가 높건 낮건 큰 차이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결과물들을 봤을 때 면접 점수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는 면접이 필요하냐? 이 면접을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면접 말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냐라는 게 이 질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끼리 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면접이죠. 예시 문항들을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면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지금의 면접과는 많이 다른 방식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런 방향의 면접이 크게 확산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식의 면접이 시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는 이 학생들이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 평가, 그리고 면접이 변경이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고, 정시에서는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수능 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또 평가를 하는 게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일단은 수능이 개편이 되죠. 2028학년도부터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탐구 과목도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보게 되고, 수능이 개편이 되면서 좀 변별력이 약해질 거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서울대 얘기를 계속하냐면, 서울대가 발표를 하면 상위권 대학들이 좀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수능 영향력 약화시키고 학교생활 기록부 평가 세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1단계에서 원래는 수능 표준 점수를 갖고 학생들을 선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등급 갖고 하겠다. 등급 더한 걸로 1단계에서 선발을 하겠다. 2단계에 가서도 표준 점수가 아니라 100분위를 갖고 학생들 평가하겠다.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 보시면 이게 작년 수능 성적표인데, 수능 성적표를 보면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 점수는 보시면 쭉 이제
학생들마다 점수가 차이가 나게끔 표시가 되면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표준 점수여도 같은 백분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보다 높은 학생이랑 똑같은 백분위를 받을 수 있고 나보다 점수가 좀 낮아도 나랑 백분위는 같을 수가 있어요. 변별력 자체가 약하다는 거죠. 등급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등급으로 뽑으면 같은 등급을 받은 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2단계에서도 표준 점수가 아니라 백분위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수능의 영향력이 약해지겠죠. 그 상황에서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하는 학교생활 기록부 평가의 비중이 원래 20점이었어요. 40점으로 늘리고 원래 3단계로 평가하던 걸 6단계로 세분화하겠다.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니 다른 대학들도 좀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수능 외에 내신 관리가 좀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준비하는 전형에 따라서 해야 될 게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대입이 개편이 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5등급제 내신 관리 해야 되죠. 그리고 교육과정 뭘 선택해야 될지 봐야 되죠. 왜? 정시에서도 서류 보니까. 그리고 비교과 활동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보니까 수능 공부는 또 안 할 수 없어요.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비슷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계열은. 그러면 체육 계열은 어떻게 되냐? 체육 계열은 아까 말씀드린 전형에 수시에서 실기를 보는 실기 전형이 추가가 되죠. 이 상황에서 서류를 보는 전형은 실기가 없는 전형은 비슷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기를 보는 전형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이 실기라는 장치로 굉장히 학생들이 잘 변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교육과정 평가나 학교생활 기록부 평가를 더 추가를 시킬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체육교육과 외에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다 내신 보거든요. 근데 서울대만 내신 대신에 실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그리고 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나온 걸 보면 연대 고대도 내신 다 포함을 시켰는데 체육 관련 학과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실기고사 그대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 실기라는 변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서류적인 장치들을 추가를 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이 변별력이 약해지면 정시에서 자연히 실기 변별력이 높아지겠죠. 수시 같은 경우에 실기 전형 교과 등급이 5등급제 되면 자연히 실기 변별력이 높아지겠죠. 실기 준비를 우리 중3, 고1 학생들도 미리부터 해놓는 게 저는 해답이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작년 입시 결과부터 보면서 내년 입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시 실기 전형이나 정시 같은 경우에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3, 고1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 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그러니까 대학에서 발표하는 계획은 내년도에 나오죠. 지금 올해 27학년도 건 나오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부 내용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형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대학에서 많이 선발하는 전형은 아니고 보시는 대학들이 좀 주요 대학들은 많지가 않지만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단국대학교에서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교과 성적만 보기 때문에 교과 등급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일단은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일반 학생이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를 했을 때 좀 학생들이 가장 상위권 대학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정도가 되겠죠. 이 대학들 보시면 합격자 교과 등급대 평균적으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대 초반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요. 이 대학들 외에 이제 내신 성적대가 조금 낮은 대학들도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류도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 관리가 돼야 된다. 내신을 기반으로 이 비교과 활동이 받쳐줄 때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까지는 학교생활 기록부도 다 이렇게 뽑아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학생들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라 그게 사실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해서 오늘은 좀 배제를 시켰고, 자료에서는 예약하고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또 전문 컨설턴트도 계시고 저도 상담을 해드릴 거고, 합격한 학교생활 기록부 보여드리면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예약하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이지만 내신 등급대 보면 높아요. 내신 성적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 인서울 실기 전형 준비가 됩니다. 경쟁률 보시면 정시 전형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내신 성적 준비가 돼야 되고, 저 경쟁률 극복하려면 실기 준비가 아주 잘 돼야겠죠. 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성적에도 합격이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가천대학교가 있겠죠.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대학들이고, 경쟁률 보시면 동국대 30대 1, 단국대 40대 1, 가천대 거의 50대 1. 거의 이제 이 수시 실기 전형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죠. 동국대와 가천대. 이 대학들은 내신 성적대 한 4등급대 학생들이 운동 체대 입시하는 애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애들이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시 실기 전형 생각하시면 미리부터 좀 실기 준비 잘 해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100분위 70% 컷을 써놨는데, 이 100분위는 영어 등급은 빠진 거고요. 보시면 한양대와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 실기를 보지 않는 전형이라 성적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일단 실기 보는 전형 중에는 서울대가 제일 높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어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다른 과목들 성적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수학을 보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수학이 아예 미반영되는 대학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실기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적대가 높아요. 국어랑 탐구 한 과목의 평균 100분입니다. 숙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렇게 성적대가 형성이 되는데, 올해부터 좀 수능의 반영 방식이 바뀌면서 탐구가 하나밖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미반영 대학 중에 두 과목만 보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 미반영 대학 중에 국어랑 영어만 반영하는 대학들이고, 뭐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성적대가 좀 낮은 상황에서도 합격이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 이제 수능 과목들 중에 높은 과목들이 반영되는 대학, 3과목이 반영되는 대학들이고요. 이 중에서 좀 확인해야 될 거는 한체대 스포츠 청소년지도 수능 전형이라서 성적대가 저렇게 높은 거고, 한체대와 건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네요. 근데 이제 건대는 탐구가 2과목이고 한체대는 1과목이다 라는 거. 그리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2과목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부터 3과목 반영하는 걸로 바뀌면서 성적대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3과목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 성적대가 조금 더 낮은 대학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 수능 2과목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용인대랑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부분 영어랑 탐구 1과목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가산점이라 국어랑 탐구 또는 수학이랑 탐구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이 대학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입결에서 빠져 있었던 과목 영어죠. 영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어가 평균적으로 2등급대인 학생들, 합격자 중에 2등급이 좀 많은 대학들입니다. 이 중에 좀 주목할 건 연대죠. 연대가 1, 2등급, 2, 3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제일 큽니다. 3등급 받으면 2등급하고 10점 이상 차이가 나요. 사실상 3등급 받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연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영어 등급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자, 이번에는 영어가 3등급대 학생들이 좀 합격하는 대학들이죠. 제가 영향력이 높은 대학들을 좀 표시를 해놨고, 자, 2, 3등급 차이가 큰 대학들은 2등급 받을 수 있으면 좀 강점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어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대학들이고, 대부분의 대학이 4등급 받으면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3등급대 영어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건대, 경희대, 이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받아도 점수가 많이 안 깎이죠. 영어가 좀 자신 없는 학생들은 이런 대학들도 준비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4등급 대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는 대학입니다. 자, 보시면 국민대, 숭실대, 명지대, 세종대, 아까 말씀드린 국어랑 영어만 반영하는 대학들인데 5등급 받으면 4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대학들도 적어도 4등급은 받아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이제 선택적으로 반영이 되는 대학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가 다른 과목보다 높으면 영어가 들어가고 아니면 빠진다라는 대학들인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강조를 드렸죠. 실제로 확인해 보면 한체대 사회체육학과 예를 들어 보면 영어 3, 4등급만 받으면 국어 수학 2등급을 받아도 영어가 반영이 됩니다. 그럼 국어 수학 둘 다 2등급 받고 한체대 쓰는 애는 없거든요. 그럼 사실상 영어는 필수라고 봐야죠. 영어랑 국어랑 수학 중에 높은 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3등급만 받으면 나머지 과목 1등급을 받아야 영어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어는 필수다. 이 대학들도 영어 등급대 보면 3등급대가 가장 많고요. 4등급 받았을 때 좀 점수가 치명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인대 보면 2등급 받으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죠. 영어 2등급 받은 학생들 용인대에 쓰면 좀 강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어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좀 국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믿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매년 수능이 나오면 이게 표준 점수 만점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수학은 매년 표준 점수 만점이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국어는 보면 막 15점이 벌어질 때도 있고, 이게 표준 점수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표준 점수 만점이 높고 쉽게 나오면 적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온 시험은 변별력이 약했다, 쉬웠다는 거고, 높게 나온 시험은 어려웠다는 건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일정한 등급을 받는 학생은 제가 매년 봐도 손에 꼽아요. 들쭉날쭉합니다, 국어 성적은. 그래서 제가 늘 국어를 기준으로 잡지 말고, 국어는 절대 수능 봤을 때 잘 나올 거라고 가정하지 마, 못 나올 거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참석한 이제 학생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어를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과목이 뭐냐?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는 대학들은 당연히 수학입니다. 올해 합격자들 데이터거든요. 주요 대학들 등급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제 서울대는 수학 비율이 높고 한양대는 국어 비율이 높아서 뺐습니다. 국어 수학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같은 대학들을 보면 수학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높은 애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수학 성적이 안전하게 확보가 돼서 합격을 한 거고, 2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해에 아까 보셨을 때 국어가 표준 점수 만점 134점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변별력이 약한 시험이었는데, 그런 상황일 때는 국어가 조금 실수가 나와도 수학이 잘 버텨주면 상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을 노려보는 게 수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면 서울대는 수학 1등급 대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대학이죠. 서울대 생각하면 수학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반영 비율이 1.2배거든요. 국어가 1, 수학이 1.2, 탕구가 0.8이니까 수학 과목 성적 좀 확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학들은 수학대 성적대가 2, 3등급대. 근데 제가 표시해 놓은 한양대, 중대, 고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대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수학 성적 2등급 이내 목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학들은 수학이 필수지만 수학 성적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수학 성적대가 낮아도 합격이 가능한데, 다만 실기가 중요하다. 성적대가 좀 낮은 학생들이 실기를 경쟁력을 갖춰서 합격하는 대학들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이 빠진 대학들, 수학이 필수가 아니거나 수학이 아예 반영이 안 되는 대학들은 국어를 못 믿으면 뭘 믿어야 돼요? 탕구를 믿어야 돼요. 탕구를 좀 학생들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만큼은 꼭 납득을 시켜드리고 가고 싶어서
보시면 자, 일단은 올해 주요 대학 합격자들. 주요 대학 중에도 탐구 반영 비율 20% 넘는 대학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서 한 과목 보는 대학들도 있고요. 보면 탐구 성적이 적어도 한 과목은 2등급 이내 확보가 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수학을 안 보는 대학들도 탐구 반영 비율이 30% 넘는 대학들이 많죠.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 성적 보면 거의 1, 2등급입니다. 탐구 성적이. 그래서 탐구 성적이 대학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썼을 때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를 국어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탐구를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지금 고3 학생들은 사실 좀 늦긴 했지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오늘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탐구가 작년 수능 이후에 말이 많아요. 보시면 과학탐구 선택자가 10% 넘게 줄었고요. 사회탐구 선택한 학생들이 늘었죠. 이거를 사탐런 현상이라고 하죠. 과탐하던 애들이 못 해먹겠다, 사탐으로 바꾸겠다. 대학에서 과탐 안 해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탐을 안 하고 사탐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과목별로 보면 생윤, 사문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과탐 보면 저기서 빠진 애들이 다 절로 들어간 거예요. 자,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탐구는 나중에 3학년 돼서 3학년 여름방학 지나서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과탐 점수 분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표준 점수 분포가 좀 낮게 형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표준 점수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이 어떤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보통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쉽게 나오면 낮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과탐이 쉬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 대비 이제 표준 점수가 올라간 과목은 두 과목밖에 없고 대부분 낮아진 게 과탐 과목인데, 이 등급 컷을 보면 일단은 물리 화학 같은 경우엔 1등급 컷이 48, 50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학생들은 야, 물리 화학이 너무 쉽게 나왔네,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물리랑 화학 등급 컷이 48점, 50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그 과목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정말 물리 화학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저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겠죠. 응시하는 학생들의 이 다른 과목의 성적대를 보면 굉장히 높은데, 과탐 과목이 이제 등급 컷이 저렇게 나왔다라는 건 시험이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사탐론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과탐을 하던 학생들 중에 허수들,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탐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목들에는 할 줄 아는 애들만 남겠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 괜히 저기서 피 터지게 점수 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체대 가려면 과학탐구 영역 응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이 과학 영재다 하면 무조건 점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그런 학생은 본 적이 없거든요. 과탐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탐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점수가 올라간 과목이 대부분이고요. 과목별로 보면 표준 점수가 대부분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제일 높게 형성된 게 77점은 역대급이, 저런 적이 없어요. 자, 이걸 과목별로 보면 생윤, 사문 등급컷 보면 41점, 42점이에요. 이제 사탐하는 애들 중에 이 윤리 두 과목을 같이 선택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윤리 덕후들이라고 하는데, 이 생윤, 윤사를 같이 하는 애들이 이 범상치 않아요. 저 이 윤리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근데도 등급컷이 저렇게 좀 낮게 나왔다, 박살이 났다는 건 시험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데리고 있던 재수생들 중에서도 생윤 모의고사만 보면 50점이에요. 무조건 만점이던 애들이 수능 가가지고 2등급, 3등급 받은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시험이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반면에 사문도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저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탐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상위권 점수대 애들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등급컷이 그래도 생윤, 윤사보다는 높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과목들도 쉽게 나온 시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법,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런 것들은 또, 이 역사 과목들은 또 역사 덕후들이 있죠.
시험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내도 저거는 등급 컷이 떨어지질 않아요. 매년 보면 동아시아사 세계사 50, 47, 48, 47, 48, 47. 쟤네는 역사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단순히 이 숫자만 보고 생윤3문 등급 컷이 낮았네? 어려웠나 보다.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급 컷이 높네? 시험이 쉬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과탐에서 넘어온다라는 걸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도 알아요. 그러면 걔네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게끔 시험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전처럼 작년이 아닌 재작년 그 전년도처럼 사탐이 좀 평이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나올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본인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점수나 이런 분위기를 보고 선택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부터 좀 과목들을 체크를 해서 본인이 시험을 봤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을 잘 하고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미리미리 탐구 공부를 해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대학별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 전형의 내용보다도 정시 전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체육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어떻게 하냐, 정시 지원을 보면 최상위권 대 성적대 애들은 나군에 서울대 1순위로 가고 싶어 하겠죠.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상위권 점수대 애들은 보통 가다구는 체대를 안 쓰고 일반 계열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가군의 연고대를 지원을 하겠죠. 연고대 체육계열. 연고대 학생들 중에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중대, 경희대, 한양대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경희대, 한양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 성대를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또 성대 같은 경우에 나군에 또 건대, 이대, 시립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을 하는 학생들, 수학을 가져가는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수학을 안 하는 학생들 1순위 대학 경희대, 건대, 이대 제일 많습니다. 나군에 있고요. 이 대학들 쓰는 학생들이 가군에 쓸 대학은 수학이 없었을 때 국민대 한 체대밖에 남질 않아요. 다군에는 뭐 인하대나 광운대. 그리고 국민대 한 체대가 1순위인 학생들은 나군에 경기, 용인, 동덕, 서울, 숙명여대 지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성적대가 조금 더 낮은 학생들은 이런 지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서울대는 수학이 중요해요.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반영 비율이 높고요.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감점으로 적용이 된다. 확인을 하시면 되고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매년 경쟁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 25학년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77. 24학년도에는 5.5가 넘었어요. 이 서울대학교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해 수학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도 하고 아무래도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 보면 이 넘어오는 학생들이 점수대가 어느 정도 대냐 보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모집 정시 모집 인원이 2,500에서 3,000명 정도, 26학년도는 2,900명 정도 되는데 자, 그 인원 더하기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 학생들이 좀 1순위로 가고 싶어하는 학과들 정시 모집 인원을 더하면 약 5,500에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내가 확실히 들어간다. 나 여기는 적어도 갈 수 있다라고 확보가 되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 쓰고 안전하게 붙을 거니까 뭐 소신 지원을 하던 하겠죠.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23학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표시해 놓은 구간에 3,140명에서 갑자기 7,000명대로 넘어가죠. 4,000명 이상이 같은 점수로 분포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 6,000명대 구간이 저 중복 점수가 4,000명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4,000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수학 점수를 들고 어떻게든 소신 지원을 하려는 경향을 보여서 이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경쟁률이 펑크가 났습니다. 3.03대 1단계에서 한 명밖에 탈락을 안 했죠. 반면에 24학년도 보면 명확하게 6,000명대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온 애들이 4,000명대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 안에 6,000명대 안에 못 들어가는 게 뻔한데 내 점수를 들고 지원을 용감하게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저 4,000명대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 와중에 서울대 체육교육과라는 방법을 찾았고 실제로도 많이 지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해에 또 뭐가 있었냐? 수학이 24학년도 수능에서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랑 표준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표준점수 만점이 11점 차이가 났는데 이때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88점 받으면 서울대 점수로 환산을 하면 163점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애가 96점 받아도 저거보다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넘어온 학생들 보면 수능 이후에 미적분 선택하고 88점, 92점 이런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점수대 애들이 본인의 이제 수학이 상대적으로 일반 계열 상위권 학과 쓰기엔 부족하지만 체육교육과를 썼을 때는 강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밀고 내려왔던 겁니다. 25학년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을 보니까 23학년도랑 좀 비슷하네요. 6,000명대에 4,9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같은 점수로 좀 묶여 있고 저 안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소신 지원을 한 걸로 보이고 실제로 점수를 계산을 해봐도 작년처럼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썼을 때도 크게 뭐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만큼 많이 밀고 내려온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수학이 나와봐야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얼마나 넘어올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많이 넘어올 수 있다. 수능 끝나면 점수 높은 애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고 저도 학생들을 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1단계 커트라인이 그래서 경쟁률에 따라서 좀 요동을 치죠. 경쟁률이 낮으면 커트라인도 낮게 형성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6점인데 이게 1단계 아깝게 떨어진 학생 성적표예요. 375.2점, 0.8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저게 탐구 표준점수 1점 차이거든요. 그러면 탐구 한 과목 더 맞췄으면 이 학생도 1단계를 통과를 했을 텐데 그래서 적어도 100분위가 뭐 영어를 제외하고 국수 탐 100분위가 90은 넘어가야 1단계 통과는 좀 할 수가 있다라고 기준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1단계가 통과가 되면 2단계 점수를 서울대는 다시 계산을 합니다. 1등하고 1단계 통과 꼴등하고 점수 차이가 20점이 안 나면 20점보다 적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올해처럼 올해는 20.9점이 났거든요. 올해처럼 20점 넘게 차이 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1단계 커트라인 딱 점수가 2단계로 넘어가면 60점이 나옵니다. 1등은 80점이 나오고 그러면 1등이랑 꼴등 차이가 20점이 딱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 안에서 합격자들이 점수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니까 1단계 환산 점수로 20점 안쪽에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1단계 점수가 20점 넘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는 합격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1단계 통과가 아니라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이제 그 해의 최고 점수인 학생하고 20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성적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단계까지 결과를 봤을 때 합격한 애들이 지원자들 중에 어느 정도 성적대인가 보면 이런 2단계 점수 계산 구조 때문에 하위 30% 지원자 중에는 합격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는 그래요. 그리고 상위 30%에 엄청나게 몰려있죠. 이건 서울대는 2단계로 넘어갔을 때 성적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적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라고 보면 이게 이제 올해 지원자들 1등부터 16등 점수를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 안에서는 불합격자가 거의 없죠. 그래도 있긴 합니다. 실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불합격하기도 하니까 실기 준비를 하긴 해야겠죠. 자, 이 학생들 보면 가군다군 어디 지원했는지 보면 대부분 연고대 일반과 지원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 되면 조금 실기에서 미흡하더라도 합격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실제 성적표를 보면 이 학생이 올해 지원자 중에 1등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의 사탐이죠. 수학 성적이 조금 낮긴 한데 국어가 잘 나왔고 탐구도 완벽하게 봐서 서울대 환산 점수도 잘 나온 케이스고, 이 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들여다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대 때문에 최대 입시를 다시 도전한 학생, 이 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대에 합격을 했지만 서울대에 가려고 다시 도전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성적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완벽하게 나온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학생들, 수능 이후에 유입된 자연계열 학생이죠. 이 학생이 수학이 점수가 1등급 커트라인이 나왔고 나머지 과목들 점수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점수대에 이 학생이 이제 실기고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셨을 때 싶으실 거예요. 실기고사 결과가 좋지 않죠. 실기를 잘 뛰어나게 본 편은 아니라도 점수가 잘 나오면 서울대는 합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죠. 그러면 수능 끝나고 실기 준비 할게요. 수능 점수 잘 만들어 와서. 근데 이런 학생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도 이 점수였을까요? 이런 학생들은 모의고사 보면 의치 한약수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고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던 학생들인데 수능을 봤는데 이렇게 나와서 내려온 학생들인 거죠. 그러면 수능 끝나고 올 거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서울대를 쓰고도 남을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공부 열심히 수능 준비하면서 실기 준비를 병행을 해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지원자들 데이터입니다. 여기도 역시 연고대 일반과 지원한 학생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불합격자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수대가 압도적이지 않으니까. 자, 합격자 중에 중위권 정도 되는 성적입니다. 보시면 이 학생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연계열 학생하고 국어 한 문제, 탐구 한 문제, 두 문제 차이예요. 두 문제 차이로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결정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하위권 때 지원자들 보면 이 점수대 2단계 점수 60점대가 되면 불합격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실기 준비 잘한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갖고 있는 표본 중에 마지막 점수예요. 서울대 합격자 중에 마지막 점수. 자, 이 정도 점수대가 돼야 실질적으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100분위를 내보면 영어 빼고 93.67 이렇게 나와요. 이 학생이. 이 정도는 돼야지 서울대에 실제로 합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평균 100분위 목표를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은 1단계는 통과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좀 불합격을 한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이 연대 고대 쓰면 점수가 최상위권에 있거든요. 최상위권에 있고 이 학생도 이제 실기를 잘 봤으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실기 기록을 보면 못한 건 아니에요. 못한 건 아닌데 저희가 24학년도에 60점대 초반으로 합격한 학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하위권대 성적에서 합격을 기대하려면 압도적으로 좀 높은 성적이 기반이 돼줘야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수능 성적이 좀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나? 서울대만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1단계가 있는 다른 대학을 또 가져와 봤는데, 이대 같은 경우에도 1단계 배수제가 있죠. 4배수로 선발을 하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2과목밖에 반영을 안 한다. 영어가 가산점으로 들어가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상위 2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영어가 가산점이 5등급을 받아도 1등급이랑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변별력이 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대는 수능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대학이 이제 한양대, 숙명여대, 한체대, 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내 점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의 만점이 몇 점인지가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내가 받은 표준 점수를 그 해의 시험의 표준 점수 최고점으로 나눕니다. 탐구도 마찬가지. 내가 받은 100분위 변환 점수를 그 해의 최고
변환 표준 점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 값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어 수학 표준 점수가 같고 100분위는 수학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수학이 빠져요. 수학이 제일 낮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해의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최고 점수 비교를 해보면 국어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마다 최고 점수 편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단계 커트라인 점수를 보실 때 매년 저 환산 점수를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매년 저 다른 값으로 나눈 환산 점수이기 때문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 비교를 할 때 100분위로 보시는 게 좋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평균이 반영되는 과목 두 과목 평균이 78.8. 네, 안전하게는 80은 넘겨야 1단계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보다 수학이 1점이 높았죠. 이런 경우에 점수를 계산해 보면 같은 100분위를 놓고 계산을 했을 때 국어를 반영한 학생들이 좀 더 높게 나와요, 점수가. 반대로 국어가 표준 점수가 높고 수학이 낮게 나오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그러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점수가 더 높게 산출이 되겠죠.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보통은 국어보다 이제 수학의 표준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국어를 반영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조금씩 더 높게는 나오는데, 그리고 이대를 지원을 했을 때는 수학을 반영하는 학생들보다 국어를 반영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서 어떤 과목이 반영이 될지 미리부터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냐라고 보면 올해 기준으로 환산 점수로 이대 지원자 합격자 중에 최고점이 564점 정도 됐고 최저점 523점 정도 됐고 중위권 때는 540점대가 됐는데, 자 밑에 보시는 성적표는 연대 붙은 학생 성적표거든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가군에 연대를 썼는데 나군에 이대를 쓰려고 계산을 해보면 환산 점수가 540점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연대를 쓰는 학생이 이대를 쓴다고 해서 상위권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수능을 반영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에요. 한양대 붙은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군에 이대 안 쓰고 한양대에서 붙었는데 이 학생이 만약에 이대를 쓰더라도 해서 상위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위권 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대를 쓰는 학생들은 이대가 1순위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학생들이 성적의 모양을 보면 보통 수학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중위권 때 보면 국어가 3에서 4등급 때 탐구 성적이 1, 2등급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는 합격자 최고점대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가군대학 보면 국민대죠. 수학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런 학생들은 국어가 뭐 2등급 초반대에 탐구가 1, 1 이런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 안 하고 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에 준비를 할 때 좀 다른 대학을 준비를 하다가 안 됐을 때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상위권의 성적상 위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대가 1순위인 학생들은 미리부터 좀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달리기가 작년에 비해서 좀 전반적으로 기록이 느리게 나오는, 초가 더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측정 방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거고, 합격자 평균은 10초대 중반 정도, 그리고 멀리 뛰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학생들 230에서 35 뛰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메디신볼 던지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벳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C에서 D 정도, 총점으로 따지면 이 이대에서 공개하진 않지만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400점 만점에 360에서 365점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적대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대가 중위권이다. 그러면 이대를 목표하는 학생들은 두 과목 100분위 평균 80 후반 목표로 하고 보시는 것처럼 기록 평균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시면 합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군의 이대와 같이 좀 학생들이 1순위로 많이 꼽는 대학이죠.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자, 건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이랑 탐구 중에 선택해서 반영하게끔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빼고 탐구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수능 성적대를 보면 올해 합격자들이 100분위 기준으로 80에서 80 후반대 사이에 제일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고, 이게 환산 점수, 건대식 환산 점수로 따지면 410점대 후반에서 20점대 초반, 여기에 학생들이 좀 제일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고, 자, 아까 이대처럼 가군에 성대 붙은 학생 건대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417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중하위권대 점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양대 붙은 학생 점수를 계산을 해봐도 중위권대 점수밖에 안 나오는데, 이 학생은 수학을 잘 봤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만약에 뭐 가군의 연고대, 나군의 한양대 목표로 준비를 하다가 수학을 못 봤어요. 수학을 못 봐서 한양대, 뭐 성대 이렇게 지원을 못 하고 건대가 1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점수를 계산해 보면 중위권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상담을 해보면 인문 계열, 일반 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성적대가 조금 안 나오면 그 밑에 학교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체대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학을 보는 대학과 안 보는 대학의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수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성적을 안전하게 확보를 해낼 건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수학이 빠지는 대학들을 1순위로 삼을 건지를 미리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건대 합격한 학생 성적을 보면 이런 모양이 많죠. 이 학생이 이제 올해 427점 나온 학생인데 국어가 4등급, 탐구가 완벽하게 돼 있죠. 아까 저희 설명의 합격자 영상에도 나온 학생인데, 이 학생이 건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거든요. 이런 모양의 성적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건대가 1순위인 학생들은 이런 모양을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 5종목인데 2종목이 이렇게 기록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3종목은 현장에서 학생이 하는 걸 보고 교수님들께서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서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점수가 주어지는 2과목을 좀 먼저 보면 평균적인 기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학생 1, 여학생 2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여학생들이 매년 지금 최근 4년 동안 2명씩밖에 못 붙고 있어요. 25명 중에. 여학생들이 합격하기는 쉽지 않은 대학이지만 그래도 계속 일정하게 붙고는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여기 총점을 평균을 내놨는데 저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학생들 제가 점수 분포를 찍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 20점 가까운, 이 30점 가까운 점수 분포 안에 학생들이 쭉 퍼져 있습니다. 저렇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학생들이 일정한 구간에 모여 있질 않다는 거예요. 아까 수능 성적처럼. 이걸 수능 환산 점수랑 실기 2종목의 취득 점수를 더해서 또 명수를 세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특정 구간에 몰려 있질 않아요. 퍼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을 내보면 549점, 550점 이상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고, 이제 작년 이전에는 수능 반영 방식이 달라서 점수가 좀 10점씩 낮게 나왔었는데 이때도 일정하게는 수치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기준으로 잡을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올해 기준으로 550점 넘기면 건대는 무조건 합격이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이랑 실기 2종목 합쳐서 550점 넘겼는데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 만점 받고 떨어진 학생도 있고요.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좀 삼으면 안 되고, 저 수능과 실기 2종목의 합산의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주간평가하는 3종목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3종목 중에 체조부터 보면 2번의 기회를 주는데 2번 다 성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2번 다 성공을 하면서 이 평가 요소에 맞게끔 학생들이 자세를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높이뛰기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이 분포한 구간이 명확하죠. 남학생들은 160은 넘어야 되고 여학생들은 130은 넘어야 이 기준이 충족이 될 거고, 저 안에서도 자세를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요소를 잘 확인해서 자세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농구 종목 같은 경우에 왼손 레이업부터 시작을 해서 왼손 오른손 레이업, 그 다음에 점프슛 2개, 이렇게 총 4개를 시도를 하는데
4개 중에 레이업은 대부분 성공을 시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험 보러 보낸 학생들 중에 왼손 레이업부터 림도 못 맞추고 튕겨 나와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레이업 슛을 좀 실수 없이 긴장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올바른 자세로 할 수 있게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슛 같은 경우에는 점프슛 같은 경우에는 성공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대학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소들 저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평가 요소에 맞게끔 학생들을 자세를 잘 체크를 하면서 꼼꼼하게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대랑 건대를 지원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지원 패턴에서 가군에 또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국민대, 한체대가 되겠죠. 국민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는 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2가지 학과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내신을 반영을 합니다. 내신이 국어랑 영어 과목만 반영을 하거든요. 이 국어, 영어, 내신 과목 성적이 등급대가 6등급보다 낮으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내신이 6등급보다 낮은 학생들은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학과는 스포츠교육학과입니다. 국어랑 영어밖에 반영 안 하는 학과. 스포츠교육학과 실기 배점표를 보면 5점 단위로 감점이 됩니다. 감점폭이 크죠. 5점이면 큰 거고, 이 기록 구간들을 봤을 때 제자리 멀리뛰기를 제외하고, 사실 이 체대 입시하면서 국민대 정도 쓴 학생들이 제자리 멀리뛰기 저 정도 못 뛰는 학생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기 때문에 좀 배제를 시켜야 되고, 제자리 멀리뛰기를 무조건 만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과목 종목들의 이 기록 구간을 보면 달리기도 0.2초, 메디신볼 던지기 0.2m, 윗몸 일으키기 한 개마다 5점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점수가. 굉장히 실기가 변별력이 있는 대학이고, 실기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 성적부터 한번 보면 영어랑 국어만 반영을 하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 등급 간의 점수 차이를 보니까 13.33점 정도 나네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니까 4, 5등급 간에 7점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를 3등급을 확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국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지원이 가능했느냐. 이게 제가 수치를 실기를 400점 만점에 375점 받는다고 가정하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내신은 6등급 안쪽에 있고, 그러면 국어가 5등급 안쪽에 있는 학생들까지는 지원이 가능했고, 실기 375점보다 더 받을 수 있으면 뭐 6등급도 지원이 가능했다. 사실 뭐 400점 만점에 390점 받을 수 있으면 7등급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가 4등급일 때는 국어가 좀 3등급은 나와줘야 안전하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영어가 3등급이 나와주면 좋겠죠. 영어가 5등급이 나오면 사실 국어가 1,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저런 성적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영어가 3, 4등급인 학생들 간에 국어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면 그 조금씩 나는 차이를 뭘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까? 실기로 결정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어 한 등급이 13.33점인데 아까 달리기 0.2초에 5점씩이라고 했잖아요. 이 13.33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뭐 달리기 0.2초 5점 벌었다, 메디신볼 던지기 0.2m 더 던져서 5점 벌고 윗몸 일으키기 한 개 더 하면 또 5점을 버니까 15점을 벌 수가 있어요. 실기 저만큼만 더 하면 영어 4등급 나와도 점수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 차이가 7.33점밖에 안 나죠. 더 적습니다. 요거는 뭐 메디신볼 던지기 20cm 더 던지고 윗몸 일으키기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기로 수능 한 등급을 뒤집기가 수월한 대학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대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은 실기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종목들보다도 사실 이 보시면 평균 기록 자체가 높아요. 합격하는 애들이. 뭐 메디신볼 던지기에서 막 13m 던진다고 점수를 더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치가 낮은 과목이 윗몸 일으키기죠. 윗몸 일으키기를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다면 점수가 확보가 많이 되니까 윗몸 일으키기는 노력의 종목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 확보를 많이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한체대입니다. 한체대는 학과가 6개가 있죠. 6개 학과가 전형 요소가 다 다릅니다.
전형 요소가 다르고, 수능은 국수형 중에 상위 두 과목, 아까 영어는 사실상 필수라고 했으니까 국어, 수학 중에 높은 게 들어가고 탐구 한 과목이 포함이 된다. 여기도 내신 들어가는 학과가 4개가 있죠. 내신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생각하시는데, 조금 전에 언급드린 국민대, 한체대, 그리고 이제 광운대, 시립대 정도가 내신을 반영을 하고 있고, 세종대까지. 나머지 대학들은 내신 자체를 반영을 안 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 한체대 같은 경우에 내신을 반영은 하지만 합격하는 학생들 등급대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최저 등급대 보면 뭐 6, 7등급대도 합격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8, 9등급대 내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하고요. 실제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 두 개 학과가 내신이 25% 반영되는 대학들이거든요. 3등급하고 7등급하고 점수가 11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30% 내신이 반영되는 학과는 14점 정도,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실제로 반영되는 점수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가 3등급만 나오면 국어 수학에 비해서 점수가 높게 산출되는 구조니까 영어 등급이 확보가 되면 국수 중에 높은 게 반영이 될 거고, 4등급이 나오더라도 영어가 반영이 되니까 영어가 무조건 반영이 되는 거고, 영어는 적어도 4등급, 가능하면 3등급 이내 확보가 되는 게 좋겠고요. 그럼 영어가 무조건 반영이 되니까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1등급하고 4등급하고 점수 차이를 보면 엄청납니다.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만큼 영어에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고요. 한 등급에 몇 점씩이냐 하고 봤더니 이 두 개 학과는 한 등급에 10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걸 영어 한 등급을 잡으려면 실기를 얼만큼 더 잘해야 되느냐라는 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영어 한 등급을 잡으려면 이 두 개 학과는 실기에서 3구간을 더 잘 해야 됩니다. 이 3구간이 옆에 보여드린 기록만큼이 되겠죠. 메디신볼 던지기 1.2m를 더 던지면 10.53점이 확보가 돼서 영어 한 등급을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의 영향력이 적은 학과들 2개죠. 2구간이면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이 내신이 들어가지 않은 학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개 학과들도 영어가 좀 영향력이 있는 과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도 내신이 3, 4등급 간의 점수 차이를 극복을 하려면 실기 4구간이 더 필요합니다. 12점을 더 실기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수능 성적이 이제 영어를 제외한 성적대가 어느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나라고 보면, 등급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2에서 3등급대 분포를 많이 하고 있죠. 학과별로 실제 합격한 학생들 성적표를 보면 특수체육교육과가 성적대가 제일 높습니다. 국어가 3등급 초중반, 영어 2에 탐구 하나, 1등급, 100분이 99짜리 1등급, 표준 점수가 68점. 실기는 이렇게 봐서 합격을 했고요. 운동건강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생하고 성적대는 비슷하네요. 성적상의 학생들 간에 명확한 차이는 없어 보이고, 스포츠 산업학과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영어가 1등급이라서 나머지 과목을 극복을 한 사례죠. 국어가 4등급에 탐구가 하나가 높은 게 3등급밖에, 수학이 4등급에 탐구 하나 높은 게 3등급밖에 안 되는데 영어가 1등급이라 거의 다른 학생들하고 같은 환산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영어가 4등급이에요. 영어에서 좀 약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스포츠 산업학과 그리고 운동건강관리학과, 지금 보여드린 노인체육복지학과,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가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 같아서 영어가 높은데 내신이 약하다라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내신 반영 비율이 적고 영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학과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반대로 내신은 좀 괜찮은데 영어가 약하다 그러면 이런 학과들을 선택을 하는 방향성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도 성적대는 사실 뭐 노인체육복지, 스포츠 청소년 지도 명확하게 구분은 없는데 이 학생은
내신이 약하죠. 내신 성적이 약하고 영어도 약하다. 그러면 사회체육학과를 준비를 하는 게 방향성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체대가 학과가 많다 보니까 한체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저는 운동건강관리학과 가고 싶어요. 스포츠 산업학과 가고 싶어요. 모든 학과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똑같으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학과만 가고 싶고 다른 학과는 안 갈 거예요 라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일단 한체대 가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학과가 뭔지를 찾아야죠. 영어가 잘 나오는지, 내신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춰서 가능성이 높은 학과를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어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세대학교죠. 연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가 두 개가 있어요.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 체육교육학과가 있는데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를 문의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연대 가는 게 목표인지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 가는 게 목표인지 물어봐요. 이유가 이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 체육교육학과의 차이는 이 실기에 있습니다. 실기 반영 비율도 다르지만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는 실기를 이 앞에 보이는 8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이 격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간 평가 150점으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객관 점수 40점, 주간 점수 110점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간 점수라는 건 아까 건대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보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불확실성 속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가 목표라면 저런 불확실성을 감안을 하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연대 가는 게 목표면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체육교육학과 가능성이 더 높으면 체육교육학과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래서 합격하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축구, 농구에 몰려 있고요. 나머지 과목에 합격한 학생들은 많이 없고, 그리고 수능 성적대가 좀 중위권, 중하위권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 선수를 했거나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선수를 했던 학생들이 주간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기적인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체육교육학과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실기 10%에 면접 5% 시험을 보고 있고, 이 면접 5%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면접의 영향력이 어떤지 보면 올해 제가 데리고 시험을 보러 갔던 학생들 중에 10명을 데리고 시험 보러 갔는데 이제 7명이 제가 예상한 커트라인을 넘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총점 순으로 전형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저 면접 점수를 제외한 총점이 더 높은데도 예비 순위가 나오고 더 낮은데도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트라인 근처 구간에서는 면접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는 우리 학생들 꾸준히 면접 준비도 시키고 있습니다. 면접의 영향력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성적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대 지원자들 중에 상위권 학생들이고 이제 나군의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이 학생이 중상위권 정도 합격자 중에 되는 학생입니다. 영어가 1등급이죠. 영어가 1등급이 확보가 되면 2등급인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7점 조금 넘는 환산 점수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이 표준점 이 100분위가 80 후반만 돼도 중상위권은 충분히 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영어가 1등급이라. 근데 이제 국어 수학은 앞에 보여드린 학생보다 높은데 탐구가 하나가 아주 낮게 나와서 점수가 좀 덜 나온 케이스고, 영어가 1등급이면 탐구가 낮더라도 연대 썼을 때는 충분히 중위권 때 점수는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하위권 때 점수를 보면 이 학생은 영어가 2등급이죠. 국어 수학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닌데 영어가 2등급이라 7점 정도가 앞에 보여드린 학생들을 보다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대면 실기를 90점 이상은 해야 돼요. 90점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실기 90점 이상이 되느냐는 어떤 종목으로 판단이 되냐면 이 세 종목 중에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저 달리기 정말 잘해요. 테스트 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남학생은 실제 시험장 보냈을 때 18초 대, 여학생은 20초 대 대부분 있고, 우와 진짜 빠르다 하면 남학생 17초 대, 여학생 19초 대. 달리기에서는 점수 확보가 어렵죠. 제자리 멀리뛰기도 보시면 5cm마다 1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점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고득점 여부의 결정적인 영향은 메디신볼 던지기가 갖고 있다. 이 메디신볼 던지기가 기록이 확보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90점 이상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고요. 메디신볼 던지기 만점 나오고 달리기도 빠르면 100점 만점에 90점 후반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90점 후반 받을 수 있다 실기. 그러면 영어 1등급이면 국어, 수학, 탐구 성적 이렇게 나와도 합격합니다. 연대. 이만큼 영어랑 실기 영향력이 큰 대학이고, 반대로 실기가 아무리 메디신볼을 던져도 날아가지 않아요. 계속 공한테 져요. 그러면 실기가 80점 이상이 불안불안해요. 그러면 성적이 영어가 1등급이라도 국어, 수학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국수탐 평균 100분위가 90 이상. 요거는 목표 성적을 정확한 좀 실기 진단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해놓고 준비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26학년도에 좀 바뀐 대학들이 있습니다. 바뀐 대학들을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모집군이 바뀐 대학들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덕성여대, 인하대. 그리고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 바뀐 대학들. 가군에서는 인천대, 그리고 한양대 매니지먼트 전공이 수능만 보다가 학생부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입 개편한 영향이라고 보여져요. 나군에서는 경기대가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졌죠. 그리고 수능 반영 방식이 바뀐 대학들입니다. 가군에서는 주요 대학 중에는 고대, 성대가 바뀌었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아니고 한국사를 이제 가산점을 주던 걸 감점으로 바꿨습니다. 성균관대가 좀 변화가 큰데 수학 비율을 줄이고 탐구 비율을 확 높였습니다. 요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군의 경기대가 수능 반영 비율 높이면서 실기 반영 비율 높이면서 수능 반영 방식을 두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바꿨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영어가 좀 점수폭이 컸거든요. 근데 확 줄여버렸습니다. 경희대가 영어로 해서 변별을 좀 많이 약해졌다. 숙대가 수능 반영 방식이 이제 수학이 미반영이고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좀 바뀐 대학들이 많죠. 실기고사 종목이 바뀐 대학들도 있습니다. 가군에서는 성신여대, 인천대. 성신여대가 드디어 잇몸 일으키기를 없앴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허리 통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다군에서 숭실대가 유연성을 빼고 10m 왕복 달리기를 넣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공부는 조금 자신 없지만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 유연하지 못해서 숭실대를 못 썼는데 쓸 수 있어요.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커트라인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중에 좀 주요 대학들 세 개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 제가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사가 가산점을 이렇게 주다가 가산점을 없애고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보면 등급마다 몇 점씩 차이가 나죠? 다 10점씩 차이가 나죠. 그러면 올해는 계산하면 고대 환산 점수는 25학년도에 비해서 다 10점씩 낮게 나오는 겁니다. 내 점수 왜 이렇게 낮아? 하고 놀래지 말고 10점이 원래 낮게 나오는 거니까 그걸 미리 확인만 하시면 될 거고. 자, 고대 합격하는 학생들 성적대 등급 평균입니다. 국어, 수학 2등급대죠. 2등급 초반은 나와야 되고, 탐구 평균 100분이 90 이상 나와야 됩니다. 탐구가 아까 보셨겠지만 반영 비율이 30% 가까워요. 탐구가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마다 인원 분포를 보면 3등급 때 분포한 학생이 가장 많지만 2등급 때도 비슷한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다. 수학은 2등급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국어 적어도 3등급, 수학 2등급 목표로 해야겠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2등급 받으면 좋지만 3등급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탐구
중요합니다. 보시면 올해 이제 수시 2월 인원까지 해서 42명 뽑았거든요. 42명 중에 33명이 탐구 두 과목 평균 100분위가 90을 넘어요. 이거는 고대 합격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탐구 과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수능 환산 점수 기준으로 20점 내외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고, 아까 서울대랑 마찬가지로 지원자 기준으로 이제 성적대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하고 있나 봤더니 서울대랑 완전 다르죠. 하위 30%에서도 합격자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썼을 때 중위권 때 합격자 성적표입니다. 인문계열 학생이고요. 자연계열 학생이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인데 이제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 정도 성적대가 나오면 고대 지원이 가능하다. 중위권 이상으로. 자, 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가 아까 건대랑 다르게 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 확실히 있어요. 주간 평가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점수로 잡아 주셔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보시면 최근 3년 중에 제일 높습니다. 총점 평균. 올해 학생들 실기를 굉장히 잘했나? 봤더니 잘했네요. 올해 290점, 300점 만점에 290점 이상 받은 학생이 35명입니다. 42명 중에. 실기 준비 정말 잘해왔군요, 학생들이. 커트라인이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사실 올해 작년보다 표준 점수들이 약간씩 낮게 나오면서 커트라인 조금 내려갈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실기 준비 열심히 해서 그걸 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 실기 준비를 꾸준히 열심히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균관대입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학 반영 비율이 낮아졌고요, 많이. 탐구가 반영 비율이 확 올라갔어요. 자, 이 학생이 이제 고대를 썼던 학생이에요. 고대를, 성대랑 고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고대 지원이 가능해서 고대를 쓴 학생인데, 고대를 쓴 학생이 만약에 성대를 지원한다면 몇 점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려고 넣어 놓은 거거든요. 바뀐 반영 방식으로 계산하면 500점 정도가 나옵니다. 연대 지원한 학생도 바뀐 반영 방식으로 계산하면 501점 정도가 나오죠. 근데 얘네는 성대를 안 썼으니까 얘네보다 점수가 높은 애들이 성대 쓸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러면 성대 썼을 때 바뀐 방식으로 계산한 점수가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500점 정도일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합격한 학생 중에 상위권 점수대 학생인데 맞네요. 499점. 바뀐 방식으로 계산하니까 500점 정도 나오네요. 상위권 때 학생 점수 때는 이 정도다, 성대를 썼을 때. 그런데 수학이 반영 비율이 줄고 탐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어가 3등급 중반 확보가 된다면 탐구 하나가 1등급이 나오면 수학 3등급만 나와도 성대 쓰면 최상위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반영 비율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성대가 1순위인 학생들은 이 모양의 성적, 아래쪽에 있는 성적표 모양의 기준으로 상위권 성적 목표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올해 성대 합격한 학생들인 저희 학생들인데 실기를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성적으로 따지면 높지 않은 경우. 이 학생들을 바뀐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90점대 초반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490점 초반이 나올까 하고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국어 수학 3등급 정도 됐을 때 탐구 하나가 2등급이 나오면 490점 초반 정도가 나올 거고요. 수학이 너무 자신이 없어요. 수학이 자신이 없으면 탐구 반영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탐구로 메꿀 수 있습니다. 수학이 4등급이라도 탐구 하나 1등급 받으면 비슷한 점수가 나오죠. 극단적으로 탐구 하나가 만점 받으면 탐구 5등급에도 비슷한 점수 나옵니다. 이런 성적 모양의 합격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 단 실기가 이대로 유지가 됐을 때, 올해 실기 배점표인데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의 모양이 그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만약에 좀 더 변수가 있다, 실기에서 변수가 생긴다. 왜냐하면 실기가
배점 폭이 6점으로 크고요. 감점 폭이. 종목도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기가 미치는 영향이 꽤 있는 대학이라 대학에서 이제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실기 변형 요소가 있는지 좀 반드시 꼭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학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학이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죠. 숙대 체육교육과인데 수능 반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 체크해야 될 건 국어가 높아지고 영어가 줄었다. 탐구가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영어가 영향력이 점수가 이렇게 크게 나오던 게 작게 나오면서 영어의 영향력이 많이 좀 약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영어 영역의 영향력이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점수의 크기 자체가 크게 나오던 게 영어가 반영 비율을 줄면서 작게 나오게끔 변경이 된다. 그래서 영어보다는 국어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이 탐구 같은 경우에도 2과목을 반영을 하다가 한 과목을 반영하는 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 과목 성적 확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숙대 합격자들 데이터고요. 보시면 영어 등급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학생은 탐구가 좀 약해도 합격이 가능했던 케이스고, 반영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이런 성적표의 모양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점수대가 좀 낮은 학생들은 영어에 강점이 있기보다는 탐구 한 과목의 성적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탐구 준비를 잘한 학생들이 숙대 4종목 실기가 또 평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평가 요소에 잘 맞춰서 꾸준히 실기 준비를 한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마지막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벌써 절반 정도가 나가버리셨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